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 날씨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쉬고 싶을 때가 많죠. 주말에 맛있는 야식 먹으면서 F1 경기 보는 게 딱인데 하필 F1에도 여름방학이 있어서 한동안 경기가 없다는 슬픈 현실. 아니 학생들도 아닌데 무슨 방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F1은 사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의 업무 강도를 자랑하는 스포츠입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24번의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여름 휴가 아니면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 만큼 빡빡한 그랑프리 일정 속에서 각 팀들은 대체 어떻게 전 세계 각지로 무대를 옮기며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건지,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F1의 어마어마한 물류 운송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통 F1을 말할 때 화려한 드라이버들과 번쩍이는 레이스카를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F1은 철저한 팀 스포츠입니다. 드라이버 한 명 뒤에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 전략가, 정비사들이 있고 그 뒤에는 다시 수백 명의 스태프와 수천 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이 1년 동안 그랑프리 일정에 맞춰 전 세계를 따라 움직이죠.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서킷의 구역들을 살펴보면 차량이 달리는 트랙과 관중석 말고도 각 팀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패독이라고 부르는데요. F1 패독은 서킷 내에서 차량 정비, 보관, 팀 관계자 휴식 등을 위해 마련된 특별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오로지 팀과 선수, 관계자들만 드러들 수 있는 공간이죠. 팀 게러지, 사무실과 바, 레스토랑, 미디어 센터, 그리고 수천 개의 장비들이 모두 이 패덕에 포함됩니다. 이 거대한 F1 패덕 전체가 그랑프리 기간에만 반짝 설치됐다가 경기가 끝나면 한 번에 싹 수거되어 다음 경기가 치러지는 나라로 이동됩니다. 여기에는 차, 예비 부품, 타이어, 연료, 주방 집기까지 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또한 패덕 시설들과 함께 매주 1000명이 넘는 사람들도 다음 행선지로 곧장 이동합니다. 팀 정비사, 엔지니어, 전략가, 드라이버, F1 관계자, 미디어, 각종 지원 인력들까지 말이죠. 한 시즌 동안 각 팀은 5개 대륙을 넘나들며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매주 작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를 횡단해 이런 화물을 옮기고 그것을 10개월 동안 반복한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전담 물류 인력들의 세밀한 조율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9월부터 10월까지 7주 동안 F1은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를 오갑니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25,000km 이상을 이동하는 셈이죠. 그 후엔 브라질로, 다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그리고 중동 카타르, 마지막으로 아부다비까지 이어집니다. 대충 들어도 엄청난 코스지만 이건 단지 시즌 24경기 중 하반기 9경기일 뿐이죠. 2024년 한 시즌 동안 에스턴 마틴 팀은 12만 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경기 사이에 약 5,000km를 이동한 셈인데 이는 약 서울에서 두바이 정도 되는 거리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현재 F1에는 10개 팀이 출전하고 있고 2026년부터 캐딜락 팀이 합류해 11개 팀 체제가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팀들은 영국에 거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페라리만이 이탈리아에 본사로 두고 있을 뿐 나머지 팀들은 최소한 일부라도 영국에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팀 하스조차도 영국에 지부가 있죠. 그래서 각 팀들은 유럽에서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나마 수월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럭만으로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각 팀들은 필요한 장비를 트럭에 싣고 유럽 각 나라의 서킷들을 오가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수월해졌을 뿐이지 일정은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예전에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경기가 열려 팀들이 철거, 운송, 세팅을 여유있게 할 수 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더블 헤더와 트리플 헤더가 흔해졌기 때문인데요. 2025년만 해도 무려 5번의 더블 헤더와 3번의 트리플 헤더가 있습니다. 즉 각 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빡빡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5월 유럽 시즌에는 트리플 헤더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이탈리아 이몰라에서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그 다음 주엔 모나코 그랑프리,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스페인 그랑프리까지, 그 뒤 2주 쉬고 캐나다로 건너간 뒤 다시 오스트리아와 영국 실버스톤으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영국까지는 1600km의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죠. 하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트럭에는 2~3명의 드라이버가 교대로 운전하고 화물 차량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도로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유럽 내 레이스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극악의 물류 난이도는 플라이 어웨이 기간에 벌어집니다. 캐나다, 일본, 바레인 같은 대회가 대표적이죠. 2025년 시즌 초반에도 3월 26일 호주 멜버른, 그 다음 주 중국 상하이, 또 그 다음 주엔 일본에서 그랑프리가 열렸죠. 호주와 중국 사이 거리는 8,000km 이상, 바다를 건너야 했지만 모든 팀이 단 4일 만에 완벽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철저한 사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시즌이 시작되기 전 각 팀들은 대형 해상 화물 세트를 여러 개 준비해 세계 각지로 미리 보내둡니다. 영국에서 호주까지 해상 운송에만 42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준비 없이는 시즌을 시작조차 할 수 없죠. 각 팀들은 보통 5세트 이상의 해상 키트를 운영합니다. 부유한 팀들은 6세트까지 두기도 하죠. 이 덕분에 시즌 초 호주, 중국, 일본, 바레인, 캐나다 같은 플라이 어웨이 레이스는 이미 준비된 키트를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레이스가 끝나면 그 키트는 다른 플라이 어웨이 목적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해상 운송은 느리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때문에 팀들은 차량과 스페어 파츠 같은 핵심 장비만 항공으로 옮기고 나머지 대부분은 바다를 통해 미리 보내두는 거죠. 그리고 시즌 마지막이 되면 사용된 키트는 팀 본사로 돌아가거나 아예 곧바로 호주, 중국으로 향해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화물 이동에는 단 한순간의 공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레이스 도중에도 불필요한 장비들은 미리 포장을 시작하죠. 레이스가 펼쳐지는 일요일 오전 엔진, 기어박스 같은 무거운 예비 부품부터 포장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레이스 종료를 알리는 체커기가 떨어지면 각 팀들은 본격적인 해체쇼를 벌입니다. 차량은 규정 검사를 마친 뒤 완전히 분해되어 포장되고 모터홈, 사무실, 게러지는 이미 해체가 진행되고 있죠. 일요일 레이스 종료 후 8시간 이내에 모든 화물이 공항으로 집결을 마치면 F1 물류 파트너인 DHL의 보잉 777 활무기에 짐들이 실리고 다음 날이면 모든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 세관을 거친 뒤 서킷으로 이동됩니다. 다만 공정성과 안전을 위해 모든 팀의 화물이 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느 팀도 먼저 짐들을 풀 수가 없죠. 마침내 모든 팀들의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화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패독 셋업이 시작됩니다. 벽체, 조명, 주방, IT 장비, P2R 통신 시스템이 우선 조립되고 수요일이 되면 나머지 화물이 풀리며 본격적인 차와 게러지가 완성됩니다. 목요일이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각 팀은 본격적인 그랑프리를 치르게 되죠. 와, 여름휴가 갈만하네. F1에서 중요한 건 단지 서킷 위의 레이스만이 아닙니다. 체커기가 떨어지는 순간 패독 뒤에선 또 하나의 레이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건 바로 수천 명의 스태프들이 벌이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레이스가 동시에 돌아가야 우리가 매주 새로운 그랑프리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한 레이스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드라마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드라마가 F1이라는 스포츠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